자, 70번부터. 다음 그림 같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자, 만납니다까지. 뭐 했어? 만나잖아. 뭐 해야 되겠어? 연립해야지. ax 제곱과 2분의 1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연립을 해본 거야. 그래서 양변 2배 하고 뭐 이항까지 2a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됐죠? 요걸 만족하는 x좌표들이 어떻다? 뭐 알파, 베타 나오겠지. 자, 그런데 MH의 길이가 갑자기 왜 주어졌을까? M이 양수 쪽으로 뻗어 있는데 H, x좌표의 0인 곳까지 거리가 1이다? 1.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다. 그걸 이용을 하라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최고 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의 부호 반대. 끝. 됐죠? 안녕. 그러면 일단 A는 나왔습니다. 그때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PQ의 길이는 뭘까? 자, 직선에서 등장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거. 이거 언제 배웠어?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이미 배웠었습니다. 저 지금 그냥 중점 하나 더 들어온 것밖에 없어. 요 길이가 얼마래? 1이래. 미쳤나봐. 이 길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피타고라스로 들어가면 되겠네. 요 길이가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걸 최대한 살려보자. 어떻게? 알파 곱하기 베타 결국 2라는 곱하기 베타래. 알파 더하기 베타 2라는 것과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4네. 그리고 요 길이가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들어오세요. 자, 요런 게 있었다. 뭐 하면? 제곱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잖아. 뭐예요? 4 플러스 16 얼마? 20. 그럼 알파 베타의 차는 2루트 5네. 그 녀석 몇 배? 몇 배? 2대 1대 루트 5. 루트 2분의 루트 5배 해주면 되겠네. 답은 5. 알았지요? 오케이? 기울기 2분의 1을 어떻게 살리자고? 다시 한번. 여기가 2대 1이야. 그래서 2대 1대 루트 5라는 길이 B를 사용하자 이거야. 알았죠? 이 길이를 2분의 루트 5배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75번. 된다. 뭐야? 갑자기 왜 안 됐어? 자, 75번. 왜 근데 풀이 하나 한 거야, 우리? 이제 하나 한 거야? 이런. 자, A라는 각이 90도고요. BC가 뭐야? 빗변이다, 그죠? BC가 4인, 빗변의 길이가 4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어떻게 놓이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때 변 BC의 4등분점을 차례대로 PQR이라고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뭐야? 그림 대충 그려보자. 어차피 BC, 빗변의 길이, 잠깐만. X좌표가 이제 표가 나온다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해보자. 자, 뭐 하겠대? 변 BC의 4등분점을 차례대로 여기도 자, 여기를 순서대로 뭐 한대? PQR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PQR이겠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어차피 아닙니다. 뭐예요?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크다. 반대로 했네. X좌표네. 어디가 PQR이다? 그게 중요한 걸까? 아니. 만약에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리면 PQR을 살짝 바뀌어도 돼. 어차피 이 내가 점선을 표현한 거, 일부러 점선을 했다. 저 길이들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거든. 알았죠? 알았죠? 근데 어쨌든 L 값 찾아보래요. 뭐 하면 됨? 그냥 단순하게 가자. 뭐? 좌표 얘기가 괜히 등장한 건 아닐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이 문제를 좌표
표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가 PQ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사실만 너희들이 알면 되지. 어쨌든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자. 빗변의 길이가 4야. BC의 길이가 4야. 그 4를 어떻게 살릴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AB제곱, AP제곱, AQ제곱, AR제곱, AC제곱까지. 어떻게 살려볼까? 간다. 뭐가 보여? 파푸스 중선 정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지? 자, 간다. 일단 AP제곱, AR제곱을 쓰기 위해서 여기로 와보자. 갑니다. 여기 지금 파푸스 중선 정리 보이죠? AP제곱과 AR제곱의 합은 AQ의 제곱과 아이씨 2배 할 자리가 없다. 다시 AQ의 제곱과 뭐 PQ의 제곱의 합에 2배와 같다 아닐까? 근데 PQ의 길이는 이게 다 1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1인 거야. PQ를 그냥 쓰면 헷갈리니까 1이라 쓸게. AQ는 아직 모르겠어.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AP제곱, AR제곱이 뭐로 표현됐어? AQ제곱으로 표현됐습니다. 하나 더. AB제곱 더하기 AQ제곱도 한번 생각을, AC제곱. AC제곱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그냥 16이라고 쓰면 될 거야. 맞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맞죠? 근데 뭔가 쌀쌀하다. 그래도 무풍.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구하고자 L, AB제곱, AC제곱 연결될까? AP제곱, AR제곱 나왔어. 문제는 뭐야? AQ제곱이 아직 안 나왔어. 저 AQ제곱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게 뭐야? 요 AB제곱, AC제곱도 있잖아. 잘 봐. 이렇게 생겨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것도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중심정리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자체가 AB제곱, AC제곱 자체가 뭐다? 2배에다가 AQ제곱 더하기 BQ제곱 BQ2 라고 생각을 하면 AQ가 나와버리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그 AQ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대입. 그럼 답 나온 겁니다. 알았나요? 끝. 얼마야? 4냐? AQ제곱 4냐? 8. 맞네. 됐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AP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AR제곱도 일단은 값으로도 나왔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는 AQ제곱도 값으로 나와 있는 거.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해주세요. 간다. A, B, B, C 그림에도 다 나와 있네요. 어쨌든 삼각형이 있어요. 뭐 이등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름. 뭐 각도 안 나와 있고. 어쨌든 A, B, C에서 B, C의 중점을 D. B, C의 중점이 나왔네. 뭐가 보여? 뭔가 파푸스 중선 정리가 쓰일 것 같다라는 감은 오죠? 맞죠? 더군다나 A, B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누가 봐도 파푸스 중선 정리를 써서 AC 제곱을 뭔가 찾아달라.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해. 일단 써놓고 가든 뭐 생각만 해놓고 가든 나는 일단 보인 것 같아서 바로 쓸래. 자, 다시 AB 제곱에서 AC 제곱을 더하면 2배랑 같습니다. 누구의? BD 제곱에 뭐 CD 해도 된다. AD 제곱. 근데 지금 이게 AD가 루트 7이니까 제곱하면 7, BD가 1이니까 제곱해도 1, 따다단딴. 그리고 AB가 지금 2루트 3, 제곱하면 12. 그럼 AC 제곱이 나온 겁니다. 맞죠? 8, 16.
아, 그러면 3분의 AC의 길이는 얼마? 2가 나왔네요. 어머, 무슨 삼각형이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버렸어. 맞지? 둘. 맞죠? 일단 여기까지 찾아놓고 생각하자. 여기서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사실 저 이등변 삼각형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루트 3이 있잖아. 1대 루트 3대 2 보여야 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거든. 되지 않을까? 왜? 아우, 목이 아파. 각 ACB의 이등분선이었잖아.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이등분선은 중선이 되겠지. 맞지요? 그걸 알면은 빨리 좀 찾을 수 있겠지. 자, 어쨌든 뭐를 물어보냐? PRE의 삼각형 넓이. 요거는 PQC의 삼각형 넓이. 요거는 둘이 분수 B를 찾아달래요. 됐죠? 뭔가? RPQ, PQR이 어떻게 잡힌 거야? 중선이 만났네. 얘들아. 결론. 중선이 만났지. 뭐? PPPPP. 이게 다시 말하지만 저기 왜 저렇게 됐냐면 그래서 분명히 이등분선을 그렸다고 했거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분선이면 자동으로 수직 이등분 하겠지. 그래서 루트 3 찾은 건데 이 루트 3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이 60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중선이고 이것도 중선이라는 게 포인트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점? 무게중심이라는 점 아닐까? P가. 그지? 그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았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P는 찾았고 그 다음 뭐야? APE가 어디야? APE 여기다. APE 요각을 이등분을 하겠대. 아이씨. 다시. APEO. 그 다음에 연장선이니까 뭐 여기도 각은 똑같아졌겠지. 동글동글. 이렇게 그었대. 그때 만나서 생기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으면 아닙니다. 요 넓이의 B를 찾아달래. 여기까지 일단 됐음? 됐음? 네, 닮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넓이를 찾아주세요. 좌표로 가야 될지 아닐지부터 잡아보자. 야, 근데 잠깐만. 아, 내가 30도가 아니구나. 아, 대수 말이 없다. 대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에이, 어쩔 수 없다. 자, 찾아가자. 어떻게 찾을래? 넓이 구해야지. 맞지? 일단, 그나마 요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밑변 높이, 뭐 밑변 높이 어떻게 잡든 상관없으니까 그걸 잡으면 되거든. 루트 3 좀 치우자. 거슬려. 자, 찾아가 보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이 너무 조그만한데 지금. 아까 그 요 루트 3 이용하자. 그럼 요 1이죠. 맞죠? 근데 그 1이라는 길이를 저 P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지 않아? 여기를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얼마예요? 3분의 1. 맞지? 다음. 자, 요 길이도 찾을 수 있지. 뭐? 루트 7이라는 중선의 길이를 또 2대 1로 내분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3분의 2 루트 7이네. 어이? 맞나요? 자, 여기서 엄청난 게 나왔어. 뭐가 나왔어? 요 삼각형 잘 봐. 우와, 우와. 뭐가 보여? 각의 이등분선 보여? 얘와 얘의 길이 b는 이 루트 3이라는 길이를 똑같은 길이 b로 내분하는 점이 R인 거야. 뭐? 다시 한번 또 뭐범 나오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그지? A 대 B는 A 대 B 이거 뒤집어 놓자. 맞죠? 그걸 두 번 쓸 거야 이제. 그러면은 루트 3이라는 또만큼의 길이를 몇 대 몇? 이 3분의 1대 2 루트 7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3이라는 길이에 대하여 1대 2루트 7이니까 1 더하기 2루트 7이라는 길이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가져가세요. 요거죠. 여긴 지우죠. 알았죠? 그거를 밑변과 높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PRE, 삼각형 PRE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온 거야. S1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루트 3이라는 길이에 대하여 1 더하기 2 루트 7분의 1만큼의 비로. 되나요? S2 가자. 비슷한 방식으로 가기는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닮은 B나 길이 B를 가지고 넓이 B를 찾으라고 했어. 뭔 말? 그래서 아까 저기 조그만 요 빨간 색깔, 요 빨간색인데? 요 넓이도 지금 S2를 구하는 방식처럼 가도 된다? 근데 직각삼각형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푼 거야. 밑변 높이 구하러 간 거야. 근데 S2는 방법이 없어요. S2는 어떤 넓이를 이용하냐면 일단 뭐 전체 넓이로 가든 요 절반만 가지고 이 넓이로 갈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왜? 이거 1이잖아. 그지? 이거 루트 3이잖아. 그럼 요것만 보면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해도 루트 3이잖아. 뭐 하면 돼? 알았지? 나는 일단 근데 요 넓이랑 비교를 하러 갈래. 뭐야? CBE. 자, 삼각형 CBE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해주면 얼마야? 아까 루트 3이었나? 2분의 루트 3. 자, 요거는 좀 이따 쓸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 넓이 잘 봐. 어때? 일단 높이를 어디로 잡을래? 아까 이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높이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은 요 파란색 삼각형과 이 노란색 전체 삼각형의 높이를 BC의 수직이 되도록 잡았다고 쳐. 이 높이와 이 높이야. 몇 대 몇? 3대 2. 왜? 여기가 3대 2잖아. 무기중심. 3대 2잖아. 그럼 높이도 3대 2 아닐까? 일종의 대.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3분의 2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CBE의 밑변은 BC를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 길이를 일단 절반으로 만들어. 맞지?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또 이거 분의 이거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길이가 3분의 2고 여기 길이가 3분의 루트 7이라면 길이비를 루트 7대 2로 루트 7의 루트 7대 2로 쪼개간 거잖아. 길이 B가. 맞지? 다시 한번. 뭐 했다고? 밑변의 CBE의 밑변에 대하여 일단 절반으로 CD의 길이를 만들었고 그 절반 CD의 길이를 다시 한번 루트 7 더하기 2분의 2배로 만들었죠. 밑변의 길이. 알았음? 다시 어떻게 했다고? 이 넓이의 밑변에 대하여 절반으로 만든 다음 길이 B가 루트 7대이니까 루트 7 더하기 2대 2로 만든 거잖아. 알았음? 끝. 다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 분수 만들면 우리의 답이에요.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지는 않고 할 수 있겠지? 결국 넓이 B를 닮은 B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밑변들의 B, 높이들의 B로 가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난번에 그 한번 혼동이 와가지고 이거 별표 쳐 라고 해놓고 아 이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길이 B들 가지고 넓이 B 찾기. 알았음? 끝.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혹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질문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봐. 알았지? 가자. 이제 직선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뭐 ac가 양수, b가 0.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중학교 거잖아. 그지? 막 2, 4면 지난다, 3, 4면 지난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지난 점이 빵 찍히고 기울기가 뭐냐에 따라 지난 4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찾아야지. 기억합니다. 뭐예요? b가 빵이래. 일단 b가 빵인 것부터 식 정리해주면 직선 자체가 뭐가 돼요? ax 플러스 c는 빵. x가 뭐예요? 넘어가고 이항하면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c잖아. 맞지? 여기서 양변 막 a로 나눠도 돼? 돼. 왜? ac 곱한 게 양수란 말은 a가 0은 아니겠지. 자, 근데 ac를 곱해서 양수라면 나눠도 양수 아니냐? 무례야 무례. 맞죠? 곱해서 양수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나눠도 양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음수. 그럼 뭐야? x는 뭐? x는 2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x는 5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x는 5겠지. y는 2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지금 뭐야? x는 a,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c, a분의 c. 2분의 3은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c. 근데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가 음수야. 그럼 어디? 이거 아님? 2, 3, 4분은 지나네요. 맞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생김새가 x도 x, y 중에 하나가 사라져서 뭔가 질문이었나?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어떤 음수 a분의 c에 대해서 x 값이 항상 음수 2분의 a분의 c입니다. 이 얘기야. 알았죠? 2, 4, 4분은 지난다. 니은 가보자. b, c를 곱하면 음수다. 곱하면 음수라는 얘기는 뭐다? 둘 다 0은 아니다.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볼까? by 남겨놓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일단 넘겨볼까? 그래서 양면을 b로 나눈다. b가 c랑 곱해서 음수란 말은 일단 b가 0은 아니니까 나누기 가능.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됐나요? 그때 기울기 살펴보자. 자, 얘 부호하라 몰라? 몰라요. 하지만 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bc가 음수라면 b분의 c 또한 음수.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양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y 절편은 양수인 거야. 그런데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기울기 b분의 a는 b만 보면은 모르겠지만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a 자체는 진짜 모르잖아. 자유롭잖아. b가 음수라고 해도 a는 양, 음, 영 다 가능하고 b가 음수라고 해도 a는 양, 영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기만 하면 되고 모든 직선 다 얘기해.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야. 기울기 0도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1,3이 지나냐? 여기에 있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붙든지 간에 1,3을 지나긴 해야지. 그죠? 맞습니다. 참. 니은도 아까 참이었나? 참. 디귿 가자. 여기까지 됐어? 디귿 가자. 얘들아. A와 B를 곱해서 양수 쉬우나? 곱하면 양수라는 얘기가 뭐야? 한마디로 하면은 같다. 근데 여기서 B, C를 곱해도 양수. 그 말은 뭐야? B, C도 부호가 똑같다. 그럼 결론은 뭐야? A, B, C의 부호가 모두 같다 아니야? 맞죠? 그럼 만약에 A가 양수면 B, C도 다 양수. A가 음수면 B, C도 다 음수. 그러면 얘들아 다 양수인 거는 다 음수인 건 사실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얘가 2, 3, 1인 거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랑 뭐가 달라지나? 똑같잖아. 양면 마이너스 3면 하면. 그냥 부호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지 양양양인지 음음음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알았죠? 그리고 일단 0은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 가져와봐. 요거. 식존이 다 해놨으니까. 자, 이번에 0이 확실히 아닌 거 알아. 자, 부호가 똑같아. 양수죠. 기울기 음수죠. y절편 음수죠. y절편이 음수, 기울기도 음수. 찍찍. 2, 3, 4, 4분면 지나네. 1, 4분면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참이었겠지만 4, 4분면 지나지 않는다면 미쳤나 봐요. 지나잖아. 지날 수밖에 없잖아. 땡. 그럼 답은 기억 니은 씨 한번.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유형 8번 자체가 질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유형 8번, 그래. 요거는 내가 이제 질문이랄까? 설명이랄까? 해야 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여기 없는 문제 하나, 두 개 더 보여줄 거야. 자, 근데 일단 내가 전에 강조했었을 거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하면은 문제에 나와 있어. 그 말 그대로 나와 있어. 근데 정점을 지난 직선이라는 말은 문제에서 이 유형 7번처럼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시오라는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 실제로는. 맞지? 그럼 내가 거기 그때 이 유형,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이 유형을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야? 그냥 이 녀석이 뭐 한다? 항상 지나는 점을 당연히 너희들은 찾아야 된다 였어. 그걸 강조했었지. 가보자. m으로 묶어보자. 그래서 뭐였어?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1는요. 그래서 이 직선은 뭐 한다? 빵빵. 마이너스 2, 1을 항상 지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그려보자. 뭐, 첫 번째 직선과 내가 지금 찾은 직선. 자, 첫 번째 직선 빨간 거. 띠용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y절편이 2가 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여기가 1이겠다. 그치? 됐죠? 그런데 노란 거, 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 어디야? 여기 아니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뱅글뱅글 돌려볼 건데 어디에서 만나주세요? 일사분면에서 만나주세요. 그럼 어떤 거 찾는 거야? 이런 거 찾는 거지. 일사분면 만나고 있잖아. 그지? 그건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유빈아, 참 깨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끼리 부등호 방이 이렇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야? y 눈으로 이항했다 치면 x의 개수 m이 기울기잖아. m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바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일 수도 있고 m제곱일 수도 있고 m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기울기는. 이때의 기울기 뭐예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1이고 여기가 1,0이니까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 여기가 0,2니까 기울기 2분의 1이잖아. 그게 m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딱 1,0을 지난 건 1사분면이 아니야. 아니죠? 그냥 x축이지 1사분면은 아니지. 그래서 등호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음?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고. 일단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고.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풀이했었지. 112번은. 그지? 유빈아 맞지? 안 적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이걸로 풀이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이야. 일단 정리. 다 되면 뒤에 있는 113번, 114번 풀면서 하나 더 보여줄 거야, 문제. 알았죠? 113번. 뭐가 달라질까? 자, 일단 간다. 일단 첫 번째 저 직선. 뭐야? M 가지고 있네. 시은아. 직선이 M이라는 미수 하나 가지고 있네. 뭐야, 됨? 아! 뭐야, 됨? 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찾기. 맞지? 그래서 뭐 한다? M으로 끊어준다. 자, 간다. Y는 M. X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좌변에 M 있어, 없어? M 없어. 그러면 우변에서도 M 사라지게 하는 X. 얼마? 그러면 여기는 사라졌어. Y가 얼마? 2.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런데 뭐랑? A 1,3과 B 3, 슈나! 뭐가? 뭐 아프다. A 1,3과 요점 갈까? B 3,0을 연결한 선분의 AB와 만나주세요. 뭐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어때?
만날려면. 가보자. 나는 모르는 미수 뭐야? m. x에 붙었네? 개수. 아, 기울기. 기울기 뺑그르르 돌려봐.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납니다. 직선만 만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문이잖아. 그럼 언제부터 만나? 딱 B, 0을 지나는 그 순간이 만나는 순간이잖아. 그때부터 쪼르르 만나기 시작하지. 언제? 여기까지. A를 지날 때까지. 자, 그래서 아까랑 비슷해. 결국은 뭐? 이거. 그리고 이거.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뭐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비교.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 m. 이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때의 기울기 2분의 1. 자, 그런데 방금 문제랑 다른 거. 아까는 1사분면에서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이나 y축과 만나는 거는 만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냥 선분과 만나면 되니까 A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고 B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니까 등호가 붙는 거뿐. 알았죠? 알았죠? 유비스테슨? 예. 그럼 이거는 4, 4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뭐 4, 4분면이니까 또 이번에는 등호가 안 붙을 것 같은 뭐 예상은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16번을 풀어줄 거야. 요거 하면서 문제 하나 추가시킬 겁니다. 여기 없지? 없어. 자, 116번은 그냥 가볍게 찾아보면 돼요. 어쨌든 뭐 한다. 우리는 미지수 m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묶어주는 거야.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걸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직선이 그냥 m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도록 만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직선의 미지수 m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건데 직사각형과 만나게 만들어 주기만, 이제부터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기울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요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요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까지가 만나는 거지. 알았죠? 자, 그러면 답은 생각할게요. 하나 더 풀어볼 겁니다. 자, 봐요. 고개 들어봐요. 문제 써줄 테니까, 자, 이 문제는 전부 다 앞에 포스트잇에다가 잘 써서 잘 붙여놔라. 알았어? 간다. 자, 직사각형 그려줄 테니까 그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는 게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알았죠? 기기. 이 문제에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둘 다 함정에 걸리거나 하나만 겨우 통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봐요. 일단 뭐 함정이고 자식을 다 떠나서 일단 지우지 말아봐. 내가 지금 암산한 거라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알았지? 일단이란 말만 세 번째 하는데 m으로 묶어야지. x-2 플러스 y 플러스 1 맞나요? 맞나요?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 2,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를 못 찾는 건 함정이 아니야, 시은아. 그건 그냥 네가 못한 거야. 자, 여기서 사각형과 만나래. 어떤 거야? 어떤 거야, 대충? 여기 얘들이 다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경계가 요거 알고 요거 알고
뭐? 요점. 그리고 요점. 자, 여기서 첫 번째 함정.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봐요. 1이에요.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 전부 다 뭐 하냐면 이 기억을 한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이러고 있음. 맞아, 틀려. 틀렸지. 왜 도대체 사이 범위가 아니야? 얘들아, 기울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에서 음수든 양수든 0이든 부호랑 무관하게 무조건 내려가면 작은 거고 올라가면 큰 거야. 음수에서도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거야. 그죠? 맞죠? 올라가야 크고 내려가야 작은데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이거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너네는 여기서 사이범위라고 했겠지. 근데 사이가 아니잖아. 1보다 작다가 아니잖아. 1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있잖아. 요 항상 지난 점 있죠. 항상 지나는 점.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은 요런 거. 요런 거. 기울기가 뭐? 1보다 큰 거. 또는 기울기가 어떤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리고 등호 왜 뺐어? 알았죠?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자, 여기까지 일단 바깥 범위로 찾아야 된다. 이게 함정 첫 번째야. 등호가 문제가 아니라. 자, 두 번째 함정. 요거는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서 항상 비교했던 게 뭐였어? 내가 m이라고 했냐? 기울기라고 했냐? 기울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아까 내가 한번 읽어줬지. 기울기가 m일 수도 있어. m제곱일 수도 있고 m-1일 수도 있어. 지금 기울기 뭐야? y는의 형태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m이야, 얘들아. 이게 함정이다. 두 번째 함정. m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m일까? 마이너스 m의 범위는 128번. 마이너스 m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함정을 숨겨놨음 내가 지금. 알았음? 오케이? 조심하셔야 된다. 기울기끼리 비교한다는 거 놓치지 마셈. 알았지? m이 나온 게 아니라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128번 뭐지? 요거는 내가 설명 하나 할 게 있다. 아닌데? 이거 그냥 하자. 빨리 하고 잠깐 쉬자. 알았죠? 이거만 호다닥 해버리고 잠깐 쉬자. 그래서 사이 범위로 한 사람들 좀 많이 아쉽고, 저 바깥 범위로 가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잘하기는 했는데, 일단 등호 빠진 것도 등호 빠진 건데, 마이너스 m의 범위가 아니라 m의 범위를 잘못 써버린 게 실수였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128번. 근데 더 많이 틀린 건 사이 범위를 자꾸 쓰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자, 128번.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뭐 다 질문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하나하나 풀어주면은 일단 기억은 쉽죠? A가 0이래요. 그냥 A 0 넣으면 되잖아. L은 뭐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그러니까 Y는 1. M은 뭐예요? A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X는 1. X는 1과 Y는 1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당연히 수직 맞죠? 3입니다. 기억은 끝이고 니은 그리고 디귿. 자, 니은과 디귿을 보자. 니은은 뭐야? 두 직선의 평행, 뭐 관계를 읽어주세요. 다 맞지? 관계를 읽어주세요. 다 맞지? 그러니까 평행이면은 뭐 해야 돼, 얘들아?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b. 평행이다.
평행하려고 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기울기 조금 같아지고 상성은 좀 달라야 되지. 근데 얘가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은 아닌 거야. 근데 뭐요? 크로스 마이너스 A제곱은 뭐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제곱은 뭐예요? 1이에요. 아하, 그래서 A는 뿔마 1, 두 개구나 라고 한 것 같아. 틀려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거는 평행이 아니라 일치야. A 값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거 자주 놓친다. 생각보다 평행일치를 구분하는 거 분명히 배웠는데 있잖아. 평행한 거 찾으세요 하면 전부 다 기울기만 같다고 하고 끝내고 있어요. 그럼 안 돼? 조심하셈. 마지막 디귿. L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기. 설마 이걸 질문한 건 아니죠? L은 쉽잖아. L만 보면 쉽잖아. L 뭐야? A로 묶어. x 2 y 플러스 1는 0 2,1 지난다 맞죠? 끝. 이건 아마 니은 때문에 질문했을 것 같다. 끝. 여기까지. 알았지요?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뒷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취까지 할 건데 거기서 원방 살짝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원방을 한다는 건 아니고. 자, 일단은 뭐 자취하기 전에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그 대부분 공식들을 내가 다 증명을 해줬죠. 근데 뭐 그 증명은 그냥 이해시키기 위한 증명도 있다면은 서술형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그 증명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내가 거의 뭐 유일에 가깝게 증명을 하지 않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길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칠판 한 판 다 필요하고요. 중간에 중략을 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하. 그런 걸 서술형을 물어본다? 안 냅니다. 내는 학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일단 어떤 원리로 판단을 하는 건지 만들게 되는 건지 그거부터 얘기만 해줄게.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x1, y1.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일단 어느 한 점으로부터 어느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하는데 이 점에서부터 거리를 막 아무렇게나 재서 다 거리 하는 게 아니야. 점에서부터 어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최단 거리를 이르는 말이야. 그래서 그 거리는 뭐다? 수직이 되도록 하는 거리.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좌표, 요 끝점,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해서 뭐 수직입니다 사용하고 이 x2, y2는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하고 그때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에 더한 거 루트 씌운 거 그 식을 쫙 정리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그 과정을 다 x1, y1, a, b, c 상태로 증명을 해야 돼. 미지수를 가진 채로. 그래서 증명을 잘 안 낸다고. 알았음? 너무 문자도 많고 지저분하고 길기만 하거든. 어쨌든 그런 원리로 계산을 했다. 해주게 되면 그때 거리 D는 뭐가 된다? 자, 외우세요. 분수꼴입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x의 개수,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x의 개수 제곱을 하고요. y의 개수도 제곱을 합니다. 더해서 루트 씌운 놈을 분모에 통째로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을 직선에다 대입을 해. ax1, by1 플러스 c. 만약에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다면 0이 됐겠지. 그냥 0입니다. 거리는 0이잖아 실제로.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0이겠지. 근데 지금은 직선 밖에 있는 점이야. 뭔가가 값이 나올 거야. 그 값을 거리니까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문제들은 바로 거리를 구하면 되고 2번 같은 문제들은 뭐 한다? 일단은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양변 세배하면서 이항시키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 -1까지 거리를 구하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은 동일한 문제가 됐죠? 그때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x계수 1제곱, y계수 -3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1 -1 넣어주면은 1 플러스 3 플러스 6의 절대값. 물론 지금은 절대값 필요 없죠? 루트 10분의 10이니까 답은 루트 1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았죠? 공식 꼭 외워라. 3학년이 돼도 계속 나오는 녀석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알았죠? 자,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대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나면 너무 쉬워, 사실. 못 외운 게 문제지 거기서 뭔가 복잡하진 않은데, 문제는 일부 몇 가지 문제들, 활용형 문제들이 있는데 그 활용형 문제들을 당신들이 못 풀어. 그래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활용형 문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줍니다. 활용형. 첫 번째. 뭐다? 쓸까? A라는 점, B라는 점. 이건 공식으로 쓴 건 아니야. C라는 점에 뭐가 주어졌어, 지금? 꼭지점들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그 세 점 A, B, C에 대하여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을 한다. 어떻게? A, B, C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아이씨, 뭐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삼각형이거나 뭐 직각삼각형인 게 분명한 녀석들. 그 직각도 보통 XY축에 평행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것만의 풀이 방식이 또 있기는 하겠지. 그지? 밑변, 높이. 근데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늘어놨어. 이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뭐다? 밑변, 높이. 그때 예를 들어서 나는 BC를 밑변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럼 높이는 A에서 BC를 향해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은 어떻게 구함? D, 무슨 D? 두 점 사이의 거리, BC. 그리고 뭐해요? 높이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너희들한테? 직선 AB의 방정식을 찾아줘. 그래서 뭐다? A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알았죠? 높이를 구할 때 뭐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자, 요 풀이 절대로 잊지 마라. 알았지?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알았음? 그런데 요 녀석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뭐?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색깔 바꾸자. 신발끈 공식 들어본 사람 손? 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처음이야? 아, 이름은 들어봤어? 공식을 기억하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는 본 사람 손 다. 아, 들어는 봤고 기억은 하니? 오케이. 자,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해요. 자, 근데 신발끈 공식은 뭐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언제? 서술형이 아닐 때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다면 웬만하면 서술형은 된다. 알았지? 대신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막 풀다 보니까 마지막 답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세 꼭지점의 좌표가 나온 거야. 그냥 다른 문제를 분명히 풀었는데 하다 보니 얘가 딱 나오는 경우라면 2학년 3학년 때 그때는 신발끈 공식을 빨리 넓이를 구하면 이것과 같다. 뭐 23이다 하는 답은 나와. 알았지? 서술형이라고 해도 꼭 계산하는 과정까지 다 볼 필요가 없거든. 이때 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임으로 넓이를 구하면 23이다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알았음? 알았음? 자, 어쨌든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면, 자, 잘 기억하세요. 약간 너희들이 그 언제야? 공통수학 1에서 배운 행렬과 느낌이 비슷하다. 오, 저기, 필기, 잠깐만 멈추고 봐. 자,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붙인 다음에 절대값을 쓰는데 절대값을 행렬처럼 좀 길게 내려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은 x1, y1.
x2, y2. 순서는 필요 없음. x3, y3. A, B, C의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위에 X좌표, 아래에 Y좌표 쓰는 거는 지켜주세요. 알았음? 뭐 X1, Y1, X3, Y3, X2, Y2는 괜찮아.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뭐 하셈? X1, Y1을 한 번 더 쓰셈. 그래서 기왕이면은 두 번 써야 되는 X1, Y1은 좀 비교적 심플한 거. 어떤 거? 좀 값이 예를 들어 1과 마이너스1이라서 심플하거나 혹은 0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놈은 꼭 앞뒤로 사용해 주세요. 원점이 있으면 무조건 앞뒤에 까는 거고 1,0이나 3,0, 0,-1 같은 게 있어도 좀 앞뒤에 깔아주면 좋은 원점이 없을 때. 알았음? 자, 그러고 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잘 봐야 되는데 자, 2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두 줄로 내려올 거다.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결국 저 긴 절대값이 이젠 진짜 절대값이 될 건데 어떤 순서로 가주냐면 여기서 이제 신발끈이 나온다. 알았음? 첫 번째 뭐? 보라색 방향으로 싹 다 곱해주세요. 뭐요? x1, y2, x2, y3, x3, y1 그리고 그 녀석들은 더하세요. 두 번째는 신발끈 어떻게 묶냐? 너네 신발끈 묶을 줄 알지? 이상하게 묶는 거 말고 기본 묶는 거. 아니 신발끈 묶는 걸 내가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끈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묶잖아. 그치?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야. 뭐? 요 방향, 너네 색깔 구분 되냐, 근데 뒤에? 아, 돼? 요 방향으로 또 곱해주는 거야. x2y1, x3y2. 절대가 이거 너무 내려갔네. x1y3. 그리고 세 녀석을 또 더하세요. 그래서 보라색과 파란색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둘은 서로 뺄 건데, 보라색을 먼저 하든 파란색을 먼저 하든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라서. 알았죠? 어쨌든 보라색들끼리는 더하고 파란색들끼리는 더한다. 그게 중요한 거고 뺀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답 나옵니다.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어차피 실험용이니까 진짜 심플한 것 같게 여기에 2,0 여기에 0,1이 있다고 해보자. 넓이 1이죠? 넓이 1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꼭지점의 좌표 뭐뭐뭐 빵, 빵, 2, 빵, 0,1. 자, 신발 공식 써볼까? 어떻게 쓰면 돼? 빵빵 좀 많이 있으니까 먼저 쓰면 좋지. 그 다음에 2,0, 0,1, 0,0. 됐음? 자, 간다. 어떻게 하라고? 곱하고 곱해. 0, 2, 0 더하면 2. 반대로 0, 0, 0 땀 빼면은 1 나오죠. 알았음? 내가 너무 심플한 예시를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좀 쉽죠? 끝. 꼭 기억해두면 도움은 된다.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것까지 없는 거거든. 근데 무조건 신발끈 공식을 쓴다가 아니라 객관식에서는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하나 설명한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이놈의 활용형을 따로 정리해준 이유는 두 번째 때문인데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설명한 건데 지워도 되지?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있잖아. 책에서는 아마 유형을 따로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근데 원래는 여기 활용형입니다.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한다. 여기 직선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있어. 평행한 그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런 거리 구하는 거야.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있다 없다? 나는 알려주지만 원래는 없다. 난 좀 이따 알려줄 거야. 근데 원래는 없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하는 거야.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은 좌음의 좌표를 구하세요. 어떤 거? 그냥 제일 심플한 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면 그냥 제일 심플한 거 마이너스 3,0을 쓰면 되지. 알았죠? 괜히 분수 쓰지 말고 괜히 x, y 좌표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 한 놈 0. 좀 심플한 거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은 뭐 당연히 빵, 빵이 제일 쉽겠지. 알았죠? 거기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만약에 베베 꼬여가지고 나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5, 1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거리 구해주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와. 알았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 평행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x 플러스 2y 일단 기울기는 같아야 되니까 x, y의 계수는 똑같겠지. 마이너스 5는 0이 있었다. 그럼 나는 여기로 가야지. 나 5,0 해야지. 이래도 답은 나온다고.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음. 알았음? 자, 다시 한번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평행한 두 직선 중에 한 놈은 아무거나 좀 심플한 점의 좌표를 잡아주고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게 기본풀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근데 얘도 대체제가 하나가 있어. 뭐냐면 있잖아. 만약에 그 평행한 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다른 한 직선이 평행하니까 ax 플러스 by에다가 상수항만 다른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때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공식이 있는데 자, 이 위에 있는 점을 잡든 직선과의 거리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모는 당연히 a의 제곱, b의 제곱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맞죠? 뭐 장난을 살짝 칠 수는 있지. 뭐 x, y, 3 얘는 2x, 2y, 1 이렇게 장난을 칠 수는 있음. 오케이? 그때는 뭐 개수를 똑같이 x, y로 만들어 주면 된다. 알았죠? 알았죠? 뭐 얘를 2 두 배 하든 얘를 2로 나누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개수를 똑같이 맞췄을 때 a제곱 b제곱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더해서 루트 씌워서 분모로 넣고 그 다음에 분제를 갈 건데 잘 생각해봐. 이 위에 너네 x1, y1을 원래 구하지. 그지?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야? 원래 분자에는 뭐 들어가야 돼? ax1 왜 이래 글씨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d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분자가. 이 위에 있는 점을 너희들이 찾았다 치면.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이란 얘기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마이너스 c 아니냐? 그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 결국은 d 빼기 c가 나와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고 싶으면 x의 개수,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로 씌우는 거를 분모로 넣고 분자는 뭐 한다? 상수항끼리 뺀 거를 절대 씌우면 돼. 알았어? 왜요? 무조건 항상 성립하나요? 네. 왜요? 저런 원리로. 알았니? 알았니? 그러면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 잘 봐. 잠깐만 가릴게. 어디 있어요? 삼각형 날. 여기 있다. 자, 157번 봐봐.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오.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이게 좀 심플해 보여. 이 위에 나는 4,0이 있다는 거 쓸 거야. 알았죠? 0,4도 좋아. 어쨌든 거리 구할 거 아니야? 거리 뭐임?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한다. 4, 빵 대입해주면 6의 절대값. 뭐야? 3루트 나오잖아. 맞죠? 그런데 그냥 점의 좌표도 구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d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어차피 똑같으니까 둘 중 뭐든. 그리고 뭐만? 상수항끼리 빼봐. 값이 같을 수밖에. 예?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알았죠? 알았죠? 끝. 지금 당장 이런 문제에서 보면은 별로 뭐 쉬운 것도 아니네. 그냥 해도 되겠네. 쉽겠지. 맞기는 맞아. 나는 사실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저렇게 잘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제 계속 막 10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도 너무 잘 외워져가지고 이제 나도 이거 쓰게 됐는데 이게 쓰는 게 확실히 빨라. 이걸 한 번 더 응용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빨라져요. 막 미지수 껴있고 이런 문제들. 알았지? 무시당했지? 끝. 그러면은 평행한 두지선 사거리까지 기본적인 직선은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자취 남았어. 여기가 빡세다고 하면은 빡셀 수 있어. 왜? 요즘 교육과정의 문제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까지 다 정리됐니? 이제 지워도 되니? 얼른 정리부터 해주세요. 윤채 다 썼어? 오케이. 자, 자취의 방정식으로 가는데, 자, 자취가 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발자취 할 때 그 자취 맞아요? 흔적. 자, 자취의 방정식은 근데, 예전에는요, 어느 한 단원의 이름이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직선에도 자취가 있고, 평면좌표에도 자취가 있고, 원에도 자취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취를 푸는 데 있잖아. 선생들도 옛날처럼 정리를 안 해주셔.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라고. 그냥 문제를 만나면 그냥 풀어. 근데 사실 이 안에서 풀이가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거든. 그것들을 구분하는 채로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하고 넘어가. 애들이 이해하나? 이해 못하. 그래서 나는 옛날처럼 한 단원에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냥 그게 직선에서 원 넘어가기 직전에 설명하는데, 그래서 평면좌표에서 전에 자취 뭐 못 풀 거야 라고 했었죠. 그 녀석들이 오늘의 숙제로 보면 돼. 알았음? 평면좌표에 있던 자취도. 자,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첫 번째는 어느 하나의 조건식을 주면서 그것을 만족하는 이라고 주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어떤 문제는 또 다른 어떤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건 어차피 고난도 유형인데 요즘 사라졌어. 어쨌든 이렇게 옛날엔 두 가지가 있었고 요 문제를 좀 메인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이거 애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던 직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뭔가 자취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일부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 유형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렇게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중에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그림으로 푸는 것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예의 내용이 더 부각이 됐음. 뭔 말할? 고난도 유형이 사라지고. 자, 근데 나는 세 개를 다 설명하긴 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의 유형들이 있다. 자, 그때 이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조건식이 등장하는 문제라고 하면 있잖아. 그 안에서 또 자취의 방정식 자체의 기본형 문제들이 있어요. 조건식의 기본형이자 곧 자취의 방정식 자체의 기본형인데 그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은 뭐뭐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점, 보통 저렇게 P가 나오는데 어쨌든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때 풀이는 생각보다 심플해. 마지막에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거야. 뭐뭐뭐뭐뭐의 자취를 구하시오인데 그 뭐뭐뭐뭐 점이 지금처럼 점 P, 점 A로 이름이 그냥 주어지고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중점의 자취, 뭐 3대1 내분점의 자취 이렇게 점 자체에다가 설명이 껴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그 점의 자취, 그 점을 반드시 x, y로 잡아주세요. P를. 그러고 나서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있을 텐데 그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뭐 해줘? 이제 P의 좌표가 이제 내가 잡아서 이제 나왔으니 그 x, y를 가지고 만족하고자 하는 식을 써봐. 그러면은 뭐가 된다? 그게 곧 그냥 답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어디에 있냐면 직선으로 평면으로 가자. 어디 갔어? 있나? 혜인이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여기 있네. 점의 자치. 오케이. 여기 있네. 자, 뭐요? 62번. A에서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자취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나타내는. 알았죠? 어쨌든 자취를 그리고 있는 점이 등장했지. 그럼 우리는 그 점의 좌표를 x, y로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만족해야만 하는 식 뭐야?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걸 만족하라고 하잖아. 식으로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뭐야? AP는 BP. 알았죠? 그럼 이거를 이제 XY에 대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끝. 근데 거리와 거리는 루트와 루트잖아. 루트와 루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제곱끼리 비교를 할 거야. 바로 쓴다. AP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씌우면 AP고. 제곱이니까 루트 빼. BP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게 xy에 대한 식이야. 이제 정리하면 답이에요. 이 정리가 뭐냐? 정리해봐. x제곱, x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y제곱 사라지겠지. 그럼 1차항들 어차피 남으니까 바로 쓸까? 2x-6y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9. 이항하자 6x. 이항하자 4y. 이항하자 마이너스 19. 는요. 어때요? 졸라 쉽죠? 이게 다예요. 알았음? 알았음? 끝. 이게 자체의 방정식 푸는 방식입니다. 별거 아니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짠, 짠, 짠. 첫 번째. 지금처럼 그냥 뭐를 만족하는 점피의 자취를 구하시오. 항상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풀면 돼. 방금처럼. 알았죠? 근데 이 중에 조금 독특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두 번째로는 다음 단어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은 아니고 원방에서 이걸 다루게 될 때는 이걸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폴로니오스 원 이것만 딱 따로 떼서 다시 써줄 건데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왜 독특한지는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둘이 좀 달라. 독특해. 왜 독특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좀 뒤로 넘어갈 건데 62번 풀이 지어도 돼? 지어도 되겠어? 다시 한번 풀어봐. 숙제로. 아까 140 몇 번이냐? 와. 근데 150, 160? 여기 있다. 이거다. 자, 163번. 잘 봐. 문제를 봐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문제의 자취라는 말이 보여? 자취를 그리는 점 이런 말 있어? 없잖아. 나타내는 도형 이런 거 있어? 없잖아. 각의 이등분선의 독특한 이유는 문제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자취라는 말이 안 나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야. 이거. 근데 당신들은 풀 때는 자취처럼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 해석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아. 오케이? 자, 잘 생각해봐. 어느 한 직선이 있어. 다른 한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거잖아. 얘를 뭐 해봐? 이등분 해봐.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결국은 이런 점들이 찍혀서 모여가지고 직선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 그 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등분 되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리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는 뭐 쓸 것도 아니기는 한데 뭐 쓰려면 쓰세요. 그 이등분 되는 직선,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직선이 되는 거야.
알았어. 직선이란다. 미쳤나. 점의 자취. 점의 자취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럼 이것도 뭐다?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해석해서 풀면 돼. 알았지? 그럼 해석하면 뭐가 돼? 162번이 되는 거예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그러면 나는 162번을 풀게. 해석했다 치고. 그럼 뭐야? 점피를 x, y로 잡아서 이제 x에 대한 식을 나타내자. 그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뭔데? 같은 거리. 아까는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a, b. 지금은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럼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세요지. x계수 제곱하고 y계수 제곱하면 1 더하기 4의 루트. 분모. 분자는 x-2y 플러스 2. 뭐 한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을 대입한 거다. 알았지? 근데 저 x, y라고 잡은 점은 그냥 xy가 아니라 요런 점이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어 없어? 없어요. 0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0 아니야 분자. 어쨌든 걷다가 절대값 씌워줘. 두 번째. 요 직선으로 거리를 구해야지. 맞죠? 맞죠? 이 점으로부터 x, y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럼 뭐야?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그리고 xy 빠방 넣어주면은 2x-y-2가 됩니다. 역시 절대값. 뭐 한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쓴 거야. 두 번. 근데 그 거리가 어떻다? 둘이 서로 같다. 이제 이걸 풀면 돼. 자, 이 식을 세우는 것까지가 1절. 설명 1절 끝. 자, 여기까지 이해됐냐? 뭐 지금은 162분으로 풀었지만 163번처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162번처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로 해석을 하면 돼. 알았음? 알았음? 자, 그래서 그 자취의 방정식을 여기까지 식을 썼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부터 2절 들어간다. 일단 분모 루트 5, 분모 루트 5. 둘 다 분모 루트 5니까 양면의 루트 5배. 사라지면 되겠지. 자, 그럼 남은 게 뭐야? 절대값 x-2y 플러스 2. 절대값 닫고 는 절대값. 뭐야? 절대값 는 절대값을 푸세요야. 알았지? 절대값 는 절대값을 푸세요야. 이거 푸는 방식. 와, 제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와서 딱 범위를 찾는다. 맞아? 아니. 딱 두 가지로만 풀면 돼. 막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음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음수 네 가지로 푸는 게 아니야. 딱 두 가지로만 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양변에 있는 절대값을 그냥 푸세요. 이게 뭔데? 양양이야? 아니, 양양, 둘 다 말하고 있는 거야. 2번. 한쪽 절대값은 그냥 푸시고요. 우변에 있는 절대값 풀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게 뭐야? 양음만 있냐? 아니, 음양도 같이 풀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즉 양변의 부호가 똑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누어서 푼 거라고. 그럼 이거 풀면 뭐야? 이항시켜보세요. 이거 좌변으로 이항시켜보세요. 이렇게만 쓸게. 둘 다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 푼 거다. 한 번은 각이 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같은 거리 있는 점의 자취처럼 바꿔서 푼 과정 1절.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절대값 는 절대값 나오는데 그걸 푸는 과정 2절.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왜 답이 두 개가 다예요? 163번도 두 개라고 하고 있지. 왜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는 거는 요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지만 요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결과값은 둘이 수직이 되게 나올 거야. 얘 기울기 -1이고 얘 기울기 1이잖아. 알았음? 알아서 잘 맞춰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예? 알겠죠? 요게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러면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거 몇 가지 더.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가 다르냐면 문제에 대놓고 그냥 자취를 구하시오. 그런데 그냥 원망을 구해봐! 라고만 하면 그냥 자취 구하면 돼.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있잖아. 항상 뭔가 다른 거를 더 구하고 응용을 하라고 할 거야. 그 원을 가지고. 그럼 그 뒤에 거 풀기도 바쁜데 자취해가면 저걸 계속 풀고 있다? 아니, 오래 걸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실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푼다? 자취가 아닌 마치 공식처럼 암기를 해서 풀게 될 거야. 그래서 가계등문서가 전혀 다른 이유로 중요해서 빼놓은 거다. 알았지? 가계등문서는 그냥 가계등문서 구하시오가 다야. 그냥 자취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자취처럼 안 나오는 게 문제라면 아폴로니우스는 자취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계속 그걸 응용해서 뭔가 더 다른 계산을 하라고 해야 돼서 빨리 원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자취가 아닌 문제처럼 해석해서 빨리 원망 찾고 뭔가를 응용하러 갈 거예요.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원망 가서 하자. 알았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형은 오늘은 뺄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자. 알았지? 오늘은 뺄게요. 그 움직이는 점은 고난도 유형이라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은 한 번 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알았죠? 필기는 다시 한번 채워줄게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